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지난달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 소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산시도 현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산의 방음터널은 화재 위험에 안전한 건지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류상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방음터널의 재질이 불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PMMA라는 소재잖아요. 이게 어떤 소재입니까? 네, 맞습니다. PMMA가 이게 이제 방음 효과는 좀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크릴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얇아가지고 네. 어떤 이렇게 이렇게 한 재질로다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연성이어가지고 인화점이 한 280도 정도 되면 쉽게 녹아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어떤 내부 가스도 나오고 화재에 좀 취약한 그런 재질입니다. 부산시에서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 부산에는 밀폐형 방음터널이 4곳 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 같은 구조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 밀폐형 구조가 좀 다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화재가 난 곳도 사실은 밀폐형이어가지고 화재를 키웠던 건데요. 우리가 보통 방음터널은 밀폐형이랑 그다음에 측면이 개방되어 있는 형태랑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형태랑 이렇게 좀 몇몇 개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밀폐형은 말 그대로 측면이나 그 상부나 다 개방되어 있지 않고 들어가는 출입구만 유일하게 뚫려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연기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어디 대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망자도 많이 나왔던 어떤 그런 좀 화재에는 취약하고 안전에는 취약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재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재가 다른 겁니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맞습니다. 방음터널의 거의 대부분은 그 폴리카보네이트라고 PC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걸 사용하는 게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난 그 화재에는 PMMA인데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는 곳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약간 인화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가령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어떤 난연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네. PMMA 이번에 사고가 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같은 경우에는 이게 280도 정도, 그러니까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이게 빨리 가연이 되고 불이 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화재에는 PMMA가 취약하고 폴리카보네이트가 화재에는 그래도 약간은 더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강화유리나 이런 데로 된 그 터널도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2군데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뭐 거의 인화점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웬만한 데는 이게 유리는 쉽게 잘 녹지가 않으니까는요. 거의 제일 이제 높은 온도까지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이게 PM이고 폴리카보네이트 이게 PC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방음터널 소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방음 말 그대로 소음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면 네.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방음 터널의 문제가 뭐냐면 환경부의 방음 시설 성능 및 설치 기준에 보면은 여기 이제 소음이나 진동 여기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어떤 도시 설계 편람이라든가 여기서도 보면 어느 정도 화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이 있었는데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그 4년 동안은 이 기준도 또 없었어요. 어허. 그래서 무방비 상태였다가 네. 2016년 이후로다가 도로 터널 방제 시설 및 관리 지침이 개정되면서 이제 방제 시설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과천에 사고가 난 터널은 2012년부터 16년 사이에 아마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네. 부산에서도 그 사이에 만들어진 터널들은 특히나 좀 안전에는 좀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화 유리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까? 그거는 또 이제 그 나름대로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제 생각은 사실 이 방음 터널이라는 게 시민들의 어떤 소음이죠. 그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교통이라든가 이런 통행에 의한 소음을 차단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은 그런 포장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저소음 어떤 아스팔트 공법이라든가 이런 포장 기술들이 많이 그렇죠. 그 기술이 발달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특허도 등록이 되고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민들의 소음이 발생시키는 그 지역만 좀 이런 고급스러운 어떤 새로 나온 이런 포장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소음이 기존의 방음 터널을 씌운 것만큼이나 소음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구나. 굳이 우리가 화재에 취약한 네네. 방음 터널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차선책을 구한다든가 또는 방음 터널을 만들게 되더라도 이렇게 PMMA처럼 좀 불에 쉽게 타는 가연성 재료가 아니라 좀 불에 잘 견딜 수 있는 방음뿐만 아니라 화재에도 강한 그런 재질로다가 좀 설계를 하고 또는 재질을 군데군데 좀 다르게 설계를 해놓으면 우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같은 재질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한 번에 쫙 파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다른 재질이 좀 섞여 있으면 이런 어떤 타다가 잠깐 멈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단이죠. 차단. 화재를 중간중간에 차단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좀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행법상 방음벽의 방제 기준과 안전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방음 터널은 이름만 터널이지 사실은 안전 관련 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없습니까? 네네. 형태는 터널인데 네. 이게 이름만 터널이지 소방법상은 방음 터널은 그냥 일반 터널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쉽게 이제 부산에도 많은 터널이 있는데요. 네네. 그런 산 밑으로 들어가는 터널들은 소방법상 터널로 분류돼 있어갖고 그 터널에 기본적으로 뭐 소화전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대피로라든가 피난 설비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연기를 빼주는 곳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음 터널은 소방법상 터널로 분류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소방시설들의 설치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안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문제인 게 지난주에 부산에서도 동해선 선로 옆에 설치된 방음벽이 불에 타는 사고가 났거든요. 불에 탄 방음벽의 소재, 지난달 불이 났던 경기도 방음터널과 같은 재질입니까? 네네. 그게 아마 PMMA 소재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같은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타고 가연성이 돼서 그렇게 화재가 안 꺼지고 전소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유독가스도 많이 발생이 됐었고요. 근데 철도의 경우는 도로보다는 사고 발생률이 낮더라도 사고가 한 번 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 200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대구 지하철 화재도 그렇고요. 네. 사실 그 정말 큰 인명 피해가 그렇죠. 났었죠. 그런데 방음벽이라고 철도에 있는 방음벽은 일반 도로에 있는 방음 터널보다 더 규정이 완화되어서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더 안전시설이 없는데 우리가 화재가 잘 안 날 거라고 고려를 했던 것 같은데 화재가 나서 만약에 지나가는 열차에 불이 옮겨붙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피해로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도 좀 방음벽이나 방음 터널의 재질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음 터널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요즘에? 네, 아무래도 이게 도로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는 도로망이 정말 좋잖아요. 네. 근데 도로가 계속적으로 신설되고 도로가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도로가 넓어지고 이런 추세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주택들도 당연히 옆에 생기고 어떤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생기고 그러니까 방음 터널이라든가 방음 벽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계속적으로 추가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경인 터널 피해자들은 갇힌 터널 속에서 우왕좌왕 어디로 갈지 몰랐다고 하는데 방음 터널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게 사실 방음 터널에서 불이 나면 가장 좋은 건 사실은 불이 난 그 반대 방향으로다가 신속하게 나가야 되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은 연기가 자욱하고 그러면 어느 부분이 반대 방향인지 잘 분간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피난이나 대피로 같은 경우를 표시할 수 있는 형광으로 돼 있어서 비상구라든가 이런 그 유도 설비 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도 화살표 이런 것들이라도 다 해놓으면 우리가 거기서 화재가 나서 연기가 자욱하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도 그 유도등을 보고 저쪽으로 빨리 나가면 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나 유도 설비들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이 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고 대피로나 유도등을 확인해서 피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인사이드 부산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류상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